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됐죠. 하루 쉬었던 미국 증시는 어제장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 종목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2월 초에 연준의 첫 번째 FOMC 회의가 있죠. 그때까지는 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 혼조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다우지수는 1.14%나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는 0.2%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그나마 0.1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나스닥 지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다음 달 이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게 되고 연착륙을 위한 이 정부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떨어졌던 폭만큼 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골드만삭스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6% 넘는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66%나 떨어지면서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40%의 순이익 감소가 있었는데 세계적인 이 투자은행인 만큼 전 세계 금융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들뿐만 아니라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IB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성적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작년 한 해 특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4분기에 이들 투자은행들의 투자 성적표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수익을 내기엔 정말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새로운 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은행주들이 부진했던 반면에 어제 테슬라는 7.43% 그야말로 오랜만에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기술주의 대표 주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테슬라의 주가가 그동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었는데 자, 어제는 이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급증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7%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만 어느새 21.6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말이죠. 자,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테슬라의 차량 가격도 이 할인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작년 말 이 재고를 털기 위해서 할인 정책을 펼쳤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요. 자, 그것보다는 그동안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의 핵심 광물들이 급등을 하면서 그 상승분이 고스란히 이 자동차 판매가로 이어지게 됐었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전기차 시장은 이 배터리가 좌지우지한다고 할 만큼 2차전지 이 배터리의 중요성이 커졌고요. 앞으로도 이 반도체와 함께 새로운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이런 광물들의 원자재 확보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고 그 광물들을 얼마만큼 어떻게 수직 계열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차보다는 이런 이 배터리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2차전지 이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큰 거대한 시장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경쟁 업체들은 부담을 안게 된 거죠. 같은 값이면 테슬라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말이죠. 자,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중국 시장에서는 기존 대비 10% 전후로 인하를 결정한 이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다시 한번 폭발을 하면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이 12,654대로 작년 동기 대비 76%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BYD, 샤오펑 등 이 중국의 저가 전기차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이 박리담회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이미 30%를 웃돌면서 다른 이 완성차 업체들의 마진인 10% 전후를 이미 넘어선 지가 오래됐죠. 다시 말해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이 전기차 시장에서만큼은 경쟁자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되는데요. 자,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을 것이고 전기차와 2차전지 시장을 이끌어가는 정말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테슬라를 정말 원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2차전지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중국의 CATL이 지난해 최대 5조 7,60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현재 CATL은 37.1%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순이익 면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0%에 가까운 증가세라고 합니다. 지난해 1, 2, 3분기 이 누적 순이익이 3조 2,200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만 적어도 2조 1,000억 원 이상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게 되는 건데요. 전기차 시장이 커져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또한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선 적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2위를 꾸준하게 차지를 해왔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 4분기에 이 중국의 BYD에 2위 자리를 내주면서 작년 한 해 동안 12.3%의 점유율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성장률 면에서 정말 크게 뒤처지면서 2위 자리를 내준 건데요. BYD는 168.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점유율을 늘린 반면에 LG엔솔의 작년은 투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야겠죠. 현재 미국 시장에서 정말 폭넓게 공장을 확장 중에 있고 유럽과 중국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자, 작년 한 해 이 뿌려놓은 만큼 올해와 내년 그리고 2025년까지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LG엔솔은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영업이익이 1조 213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CATL과 비교해보면 4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물론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뜨거웠던 전기차 시장이 바로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이 정말 높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점유율 변동은 불가피하겠죠. 본격적인 한중 이 배터리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2차 전지 시장만큼은 한국과 중국이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서 정말 이끌어간다는 사실이고요. 참고하셔서 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IRA법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CATL 등 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최근에 미국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이 북미 시장 진출을 모색해 왔었는데요. 자, 그 중에 CATL 역시 미국의 이 포드와 함께 합작사를 세워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합작 공장의 부지로는 미국의 버지니아주를 선택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난 16일 이 버지니아 정부에서 포드와 중국의 협력 관계는 안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시애틀의 버지니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이 돌파구를 찾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태클을 건 거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중국 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은 앞으로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포드는 이미 SK온과 협력 중에 있고 글로벌 SK라는 합작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 중에 있고 LG엔솔과도 합작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시장 중에서 하나인 중국 시장은 이 중국 기업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북미는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고요. 승부는 유럽 시장에서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2차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이 주도권을 잡아간다는 게 뿌듯하고요. 중국의 성장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참고하시고요. 자, 지난해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전세계 전기차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10%에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월가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는 780만 대로 전년 대비 68%나 증가를 했고 전체 신차 판매량의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10대 중에서 한 대는 이 바로 전기차라는 말인 거죠. 특히 중국에서의 전기차 침투율은 19%였고 유럽은 11%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의 3분의 2가량이 바로 중국에서 판매가 될 정도로 중국에서 이 전기차 시장은 정말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바로 이 수치만 봐도
시애틀과 BYD 등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가 왜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1위와 2위 점유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 시장은 5.8% 침투율에 그쳤는데요. 자, 그래도 전년에 3.2%보다는 다소 높아진 수치죠. 작년부터 IRA법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 시장도 본격적인 이 전기차 시대를 알렸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IRA법을 통해서 이 전기차의 빠른 보급이 예상이 됩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요. 큰 그림에서 2차 전지에 투자를 해야겠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나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와 같은 ETF 투자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모아가시면 앞으로 좋은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해 전기차 인도량 1위는 테슬라가 차지를 했고 2위는 중국의 BYD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 표에서만 봐도 알 수가 있듯이 현재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바로 테슬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후발주자로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태생부터가 이 전기차로 시작을 한 이 테슬라를 따라잡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 상태죠. 특히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는 기존 업체와 5년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배터리 내재화도 곧 완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 업체들과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의 판매량뿐만 아니라 이 영업 마진 측면에서도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를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등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진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정한 에너지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장 눈앞에 판매량만 보지 마시고요.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